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간밤에 나온 여러 가지 세계 정치 경제 그리고 국내에 나온 뉴스, 해외에서 나온 가상자산하고 관련돼 있는 뉴스를 종합적으로 이제 다뤄서 여러분들한테 방향성을 제시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보시다 보면 뭔가 좀 건져가시는 게 아마 분명히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마자루스가 바이낸스 준비금 증명에 관해서 이번에 검증 과정을 마쳤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3자 검증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BTC 준비금이 완전히 담보화되어 있다. 그래서 퍼센테이로 따졌을 때 101%라고 하더라고요. 100%를 넘었대요. 그래서 이상으로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일단 현재 FTX 파산 사건 이래로 바이낸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고, 코인베이스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우려가 있겠지만,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나오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투자자들이 안심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FTX 붕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호화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딱 이 기사대로 갔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심리 상황이 패닉 상황이라 사람이 이렇게 코인 시장이 불안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현금이 있어도 매수를 못해요. 더 떨어질까봐. 근데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이 매수하는 그런 게 아닐까. 이 기사를 보고 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근간에 나왔던 뉴스를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뉴스도 참 이제 요즘 같은 상황에 참 재미난 뉴스인데, ECB 관계자는 에너지 집약적 암호화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너지 집약적 가상자산이 어떤 걸까요? BTC, 대표적인 게 이제 BTC. 채굴 관련한 채굴 코인들. 저희 이제 채굴 코인 비중이 높거든요. 채굴 코인 비중이 높고 XRP만 빼고 저는 채굴 코인 비중이 높아요.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BCH, 라이트코인, 지캐시, 호라이젠, 요런 코인들, 요런 비중이 높고, 다른 코인들은 짜잘짜잘하게 나눠서 이제 알트코인 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얘기가 20에 나왔네요. 그러면 이 얘기가 과연 진실일지, 왜 지금 하필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장세가 엄청나게 안 좋을 때. 자, 이거를 그대로 그냥 필터링 없이 해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 뉴스도 상당히 우리 대중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는데, 신시아 루미스라는 이 미국 상원 의원이 이더리움도 머지 이후에 포스로 전향되면서 이게 이더리움도 증권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증권이라고 되면 이게 그러면 쓸모 가치가 없는 건가요? 이더리움 자체가? 그러면 채굴하고 있는 거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채굴 코인들은 그럼 아까 22에서 말한 것 같이 가치가 없나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가치가 없네요.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없네요. 그리고 모두 다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네요. 기사가 다 이렇게 개떡같은 기사들만 다 나오는데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증권이다. 그러면 증권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고, XRP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XRP 만약에 증권으로 판명 나면 이거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개 중엔 있잖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 명확한 구분점이 없으면 이게 더 사실 시장에 불안감만 조성한다니까요. 누누이 계속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증권이면 증권이다, 상품이면 상권이다. XRP 만약에 증권으로 판명 났다? 그러면 너네 이런 부분은 잘못한 거니까 벌금 이만큼 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의미 없어요. 그냥 전 세계 CBDC와 전 세계 중앙은행과 거버넌스를 뭘 하고 있나, 거기에 사실 초점이 있고, 그거를 XRP가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거기서 뽑아 먹을 게 있냐 없냐가 사실 사건의 팩트인 거지. 이거는 의미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비트코인 필두로 해서 채굴 코인들 상품으로 만약에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품으로 만약에 되면은. 하여튼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게 아닐까. 이번에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이분이 이제 하는 말씀을 보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다 하게 됐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기분 나쁠 뉴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CBDC 가상자산이 지금 현재 명목화폐가 주름 잡고 있는 현물경제 시스템에 들어가면 어떠한 상황이 구현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면인데,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금 없는 나이지리아 정책을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를 이제 구현하는 거죠. 현금 없는 나이지리아 정책을 추진하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인 이 나이아라를 사용을 늘리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의 양을 줄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ATM 머신 사용할 때 현금 양이 극도로 계속 축소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현금을 거의 사용을 안 하실 거예요. 어르신들 빼고는 현금을 거의 우리 다 카드 결제하잖아요. QR 결제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금액이 있어요. 주당 225달러. 예. 그래서 CBDC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이지리아 국가에서 ATM 머신을 밴시킨다. 인출에 관해서 밴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나이지리아 국한된 얘기일까?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하다못해 ATM기 머신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현지 실정, 그리고 각 은행들도 지점을 계속 축소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 이 공통된 게 이 물리적인 현금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중한테 좋은 걸까요? 탈중앙화? 탈중앙화? 진짜 실제로 가상자산이나 CBDC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우리 현물 경제에 맞물려서 돌아가면 이게 진짜 진정한 탈중앙화일까요? 부동산 문서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 거기 기입돼서 그것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돈이 얼마만큼 오갔는지 관리 감독을 더 지금보다 철저하게 될 텐데, 거기서 앞으로는 세금 포탈도 못하는 거죠. 이제 현금이 사라지니까. 예. 중앙 극도로 이제 사실은 통제돼 있는 사회로 들어간다, 그런 일면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개발도상국 뭐 신흥국부터 그렇게 되지만 서서히 아마 뭐 유로존이라든가 북미라든가 뭐 중국은 이미 뭐 DCEP를 확장해서 위챗이나 뭐 알리페이를 통해서 막 이렇게 대중들이 쓸 수 있게 하지만, 그런 범국가적인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까지 도달할 거라고 전 수년간에 걸쳐서 도달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인 지폐나 동전은 말 그대로 진짜 사라지겠죠. 그래서 골동품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해볼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거를 굳이 은행에 유통시키지 말고 어느 일정 부분은 그냥 제가 봤을 때 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냥 추억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도 10년 후를 보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미디어가 있어요. 대중을 좀 혼란시킨 미디어인데 블룸버그랑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크립토가 제로가 됐냐?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FTX 파산 사건을 필두로 해서 가상자산 전체를 예, 전체 얘기를 여기다 이제 싸잡아가지고 칼럼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이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이 기사를 보고 대중들은 어떤 반응을 지금 일으킬지. 블룸버그나 이코노미스트나 뉴스위크나 뭐 CNBC 뭐 이런 거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극도로 왜 미디어 몇몇 개 특정 미디어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과연 왜 그럴지. 그리고 중국 국채 수익률이 월간 최대 상승, 채권, 주식, 머니, 무브. 그래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 그래서 방역 완화 기대감에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어. 이게 단기적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건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현재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몬 회장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이 이제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미국이 향후에 2023년에 리세션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마일드 리세션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네, 마일드 리세션이란 표현을 쓰는데 급격한 경기 하강보다는 점진적인 경기 하강을 의미를 하거든요. 2023년이 진짜 위험한 게 아니라 2024년서부터 2026년까지가 진짜 미국한테는 아마 위기가 봉착하지 않을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뭐 폭락장을 얘기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산타 랠리가 펼쳐진다. 그럼 또 이분을 욕하겠죠. 근데 이분은 그냥 한두 달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 코비드 19가 처음에 나왔었을 때 그때 9월달 2019년 9월 19일인가 9월 25일 날인가 그때도 맨하탄에서 JP모건 본사가 그쪽에 있었는데 텍사스로 이주를 시켰어요. 전체 본사 3,000명의 인원을 데리고 텍사스로 이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엔 한 달인가 있다가 코비드19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예사롭지 않은 인물인 거는 분명하고 이분이 이제 얘기할 때 그거를 뭐 거기 살을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한번 할까? 이 사람이 그냥 대중 투자자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뷰를 얘기를 하는 걸까? 그리고 서울우유 부분법 연말 뭐 우유 대란 오나 우유값 뭐 10%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밀크플레이션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얘기까지 있네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수뿐만 아니라 금융부터 해가지고 네? 뭐 전교조 뭐 해가지고 슬슬슬슬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 일어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측이 1%대 임금 인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그거 했나봐요. 예, 여기 노조 측에서는 이것에 관해서 억셉을 안 했나봐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다 들어줄 수가 없죠. 왜냐면 순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우유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00원으로 올라간다. 아니면 3,500원으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뭐 4,000원으로 올라간다. 우유 1리터 하나당 1리터씩 안 사가지고 모르겠네요. 팩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중들은 뭐 멸균 우유라든가 이런 수입 대체제를 찾으니까 당연히 수익 구조가 깨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서울유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아마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공인중개사 폐업 소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 거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일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점진적으로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 개인들이 운영하는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래를 많이 안 하게 되면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소비해 주니까 백화점도 유지가 되고 마트도 어느 정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리고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가서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서 직접 보고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이 세대 자체가 만약에 변화가 되면 동네에 있는 공인 중개사들 자체도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불경기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뷰만 보면 그냥 이 기사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예견돼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샘 뱅크만은 뭐 여론 조작 능한 뭐 가장 위대한 사기꾼 뭐 쓸데없는 얘기를 갑자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예전에는 오히려 바이낸스와 창펑자오가 궁지에 몰렸었어요. 1년 전만 해도 그때 사람들이 바이낸스 위험하다 뭐 중국 코인 망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와전됐다는 거죠. 이 사이클이 또 바뀌고 그러겠죠.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 같은 대중 투자자들은 이제 뭐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고 그리고 팀 쿡이 메이드 인 USA 찍힌 TSMC 반도체만 사용할 것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여기 제조업 부활의 의지 확인, 그래서 모든 뭐 제조업을 해외에서 미국 내로 인도한다. 이게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부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정책이거든요. 이러면 달러가 해외로 나가는 게 유통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왜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고, 이럴 수밖에 없고,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모든 제조업에서 나온 모든 물품들은 그 가격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높이 올라간 가격으로 수입하려던 국가들은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자, 그 환율도 급하게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판매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GDP, GNP는 그대로 미국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자, 중국에서 헐값에 사다 썼던 모든 상품이 만약에 일부분이 미국 내에서 그걸 만들어낸다. 미국 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메커니즘이 이 뉴스 하나에 다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폰이 기가수를 조금만 보태도 웬만하면 2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TSMC 메이드 인 USA 것만 사용한다. 이러면 아이폰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갈 텐데 내년 되면 250만, 어떤 거는 300만 원을 능가하는 아이폰도 아마 분명히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아이패드 같은 거는 400만 원짜리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구도가 이렇죠. 그리고 일부의 수입 물품은 유럽에서 사다 쓰고, 일부는 중국에서 대체된 인도에서 사다 쓰고, 어쨌든 미국 내 시민들한테는 썩 좋은 시장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현재 시점. 경기가 꺼지면 연준에서는 돈을 풀 거고, 그 돈을 풀면 그게 또 다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부작용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이미 연준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장을 미국 내로 유치하면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다. 아직 TSMC 제품에 필적하는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은 없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죠.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TSMC를 미국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대만 유사 등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가 대만에 집중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럼 중국이 대만으로 들어간다? 이거를 접수한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은 3차 산업에서는, 그죠? 1국 체제에서는 미국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만약에 중국이 잡는다면 전 세계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패러다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제가 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느낌을 저는 이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2027년에서 2030년이 되면 아마 모든 대중들이 아마 인지를 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내년 초도 빅스텝 전망 나오자 월가 수장들 일제히 침체 경고. 지금 침체, 뭐 코인 시장이든, 코인 시장은 뭐 당연히 FTX 파산 사태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뭐 물론 그런 거고, 그 결론 나는 지점은 언제인지 아마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 아실 거고,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 뭐 CPI가 높게 나오고 실업률도 뭐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0.5% 금리 인상, 또 0.5%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내년까지 할 수 있어. 이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시장은 출렁출렁 거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측했던 건 0.5 나오고 0.25 곱하기 2에서 3번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죠. 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출렁이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다 팔고 나가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상승세 꺾인 금리, 근데 두 자릿수 넘보던 주담대 다시 6%대로 이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만약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내년에 자이언트 스텝 한다라는 얘기가 기정사실이었다면 한국 일군은행에서 이렇게 설정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두 자릿수 넘보던 주담대 다시 6%대로 꺾였다. 여기서 이제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지 않네? 뭔가가 있구나 라는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죠. 예. 저는 여기다 한번 기준을 맞춰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 집값도 사람들이 더 많이 폭락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르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에 막 극박하게 오르진 않겠지만 일정 선에서 떨어져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구간이 내년 어느 순간까지는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집을 사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말부터 내년 뭐 1, 2, 3월까지 4월까지 쭉 눈여겨 두셨다가 제가 보기엔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끝까지 힘을 내세요. 지금까지 견디셨는데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거밖에 없네요. 자, 여러 가지 뭐 FTX 상장 폐지부터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다시 상장이 된다면 얼마나 골 때릴까요? 하여튼 코인 시장이 참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다 골치 아프면 그리고 나는 그렇다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만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XRP 비중이 오히려 비트나 이더보다 조금 높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판왕이 그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괜히 마지막에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한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